3천 가지고 시작했는데 빌라를 한 5채를 받았어. 자기가 이제 한 3천 가지고 하시는데 월 9천 정도 낮춰받은 거예요. 네. 3천 가지고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네. 여전히 찾으면 있습니다. 홈 336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경매에 빠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MC 한희입니다. 첫 번째 우리 홈 336의 대표님 설마님을 모셔야죠.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7년이나 경매를 하셨잖아요, 설마님. 그리고 거의 100채를 사고 판 사나이로 소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도대체 경매를 제가 어떻게 좀 공부를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그 노하우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설마님의 스토리를 제가 오늘 좀 노하우들을 얻어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그러면 설마님께서 경매를 처음 접하신 건 언제이셨어요?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했어요라는 거를 2004년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보다 10년 전인 95년도에 처음 경매를 접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경매를 한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경매를 당했어요, 저희 집이. 경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제가 95년도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군대 제대할 때였는데 제대하고 집에 와봤더니 우리 집이 경매가 됐다는 거야. 아니 왜 우리 집이 경매가 돼요?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흔히 그런 얘기 있죠.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왜 빚보증을 잘못 써서 이런 말.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제 보증을 쓰셨는데 채무자는 도망가 버렸고 그러니 채권자가 보증을 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네. 우리 집에서 빚 독촉을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나중에 경매까지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저희 책이나 제가 서민갑부 영상이나 이런데 많이 나와 있던 얘기라서 뭐 자세하게 할 건 없겠지만 하여간 처음 경매를 접한 건 95년이었다. 그때는 경매를 당한 거라 내가 막 경매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도 해본 적이 없었고 또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도저히 경매라는 게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였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제가 이제 경매에 발을 딛게 됐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 어떤 계기로 경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한 2004년쯤에 우연한 기회에 책을 봤어요. 나는 33살인데 14억을 벌었다. 뭐 이런 책이야. 33살에 14억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 지금 놀랬죠. 네. 나도 그때 놀랬다니까. 와우. 뒤통수를 띵하니 맞은 느낌.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2004년도가 제가 내 나이대가 그 나이 때 비슷했었어요. 그 저자랑 비슷한 나이야. 근데 나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거라고는 그 당시에 왜 통장에 한 3천 그리고 성남에 그 투룸 전세가 3천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양반은 14억을 벌었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이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가 또 있었어요. 그 당시 재테크 카페가. 거기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경매 공부를 시작했죠. 마치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이나 유튜브나 TV 나온 거 보고 우리 336 카페 오듯이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처음 시작했었던 얘기입니다. 책 한 권을 읽은 게 제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큰 전환점이 됐었죠. 야,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설마님의 책을 얼른 보고 네, 카페에 얼른 와요.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갑자기 책 광고. 네, 그러면 요즘 네. 굉장히 재테크 방법이 다양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주식도 있고, 뭐 경매도 있고, 다양한 뭐 토지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이 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에서 왜 그럼 경매가 좋은지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걸 제가 이제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경매는 손해보지 않는 투자법이에요. 첫째. 그리고 둘째, 이 경매를 활용해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한번 배워두면 평생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하나씩 풀어보면 네, 첫 번째, 손해보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이게 뭔 소리냐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달러 한 3천밖에 없었거든요. 네.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쵸. 그 당시에는 투자라는 생각을 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증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증권사 쪽 일을 했는데 와, 투자라는 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식 투자 네. 해보셨죠? 지금 요즘 파란불이어가지고요. 파란불이구나. 네, 너무 슬퍼요. 네. 이게 왜 그러잖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버티다가 팔면 안 맞아. 다시 오르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투자는 나하고 맞지 않는 거고 더군다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넣었다가 잊어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투자라는 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우연히 아까 이제 그 책을 봤다 했잖아요. 네. 경매의 어떤 이 구조와 원리를 보니까 이거는 손해보지 않는 투자법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건 왜 현재가에 사가지고 장래 어느 시점에 오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매는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가보다 무조건 싸게 사요. 싸게 사서 또 오르길 기다리지도 않고 현재가에 팔아버려.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네. 지금 7만 원대 후반이에요. 7만 한 7, 8천 원. 네네. 그거를 7만 7, 8천원에 사가지고 이게 10만 원이 돼야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7만 7천 원짜리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산다 이런 얘기예요. 6만 원에 사가지고
막바로 7만 원에 파는 게 오. 경매더라. 그래서 싸게만 사면 손해 안 보겠는데? 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경매에 뛰어든 거고요. 오. 두 번째랑 딱 이어져요. 두 번째가 내가 뭐랬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 네.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자산 가치에 투자할 때 내가 현재가보다 싸게 사는 기법은 없어요. 다 현재가에 사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가끔 우리가 뭐 공매도니 또는 선물 옵션이니 이런 말은 들어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 들어만 보는 거지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좀 네. 못 하잖아요. 하는 방법도 모르고. 네, 몰라요. 근데 경매는 바로 이겁니다. 시세보다 예를 들면 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네. 그거를 4억에 살 수 있는 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니까 네. 제가 경매를 보면서 이건 당연한 건데? 하고 시작한 건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낙찰받았던 물건들 중에 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은평 뉴타운에 낙찰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시세가 이제 8억 한 지금 8, 9천이래요. 실제 낙찰은 우리가 그거를 7억 1천에 받았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현재 8억 8, 9천짜리를 사서 이게 10억이 되는 게 아니라 네. 현재 8억 8, 9천인 거를 그냥 7억에 사. 오. 자, 7억에 샀어. 네. 낙찰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팔아요. 바로 파는 거지. 아. 이런 게 바로 경매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좋은데요? 바로 그 얘기여서 이건 내가 큰 금액을 얘기했지만 저도 처음 시작할 때 3천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우리 회원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돈이 얼마 없어요. 자, 작은 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경매만큼 어떤 효율적 투자법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하면서 종잣돈을 굴리는 겁니다. 눈덩이 그 효과, 스노볼 효과라고 알죠. 네. 눈덩이는 굴리면 굴릴수록 어떻게 돼요? 불어나죠. 점점 커지죠. 네. 바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눈덩이를 불리자. 눈덩이가 어느 정도 불어나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분산 투자, 뭐 무슨 뭐 장기적인 재테크 막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뭐 분산 투자를 하거나 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게 그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때는 일단 굴리자. 굴리기에 딱 좋은 게 경매다. 경매고 왜 좋은 거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고요. 예. 사실 부동산은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경매는 또 바로 팔 수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너무 장점이에요. 그래서 네. 바로 팔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와. 위험 부담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거지. 네. 그러다 내가 경험이 쌓이면 그다음부터는 긴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보일 때는요. 단기로 빨리빨리 회전하면서 이게 내가 또 이게 왜 자꾸 수익도 먹어봐야 돼요. 먹어 버릇해야 수익을 먹는 거지. 네. 손해 버릇하면은 네. 계속 손해 봐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세 번째가 아까 네, 뭐랬죠? 세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투자법이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왜 직장 다니면 네. 뭐 정년퇴직. 음. 요즘은 정년퇴직까지 있어도 다행이잖아. 네. 그냥 한 40 넘어가면 회사 나가라 막 이러고요. 네,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그쵸, 또는 그쵸. 자영업을 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맞아요. 요즘 자영업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경매는 한번 배워두면 이제 내가 경매하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냥 평생 하면 돼요. 이게 특별히 노동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등짐을 지어 나르는 것도 아니고 뭐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그 치매만 안 걸리면 네. 숫자만 쓸 수 있으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경매다. 그래서 한번 배워두시라. 그러면 이게 내 평생 뭐랄까 평생 먹을거리, 평생 노후 보장이 되는 게 경매다. 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네. 맞아요. 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17년째 이렇게 경매를 그렇죠. 왕성히 하고 계시니까. 정년퇴직이 없는 직업이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발품과 꾸준함.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꾸준히만 하면 끊이지 않고 돈 버는 구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 살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한 살이라도 빨리 시작합시다. 근데 자. 정말 궁금했던 게 음. 약간 경매라고 하면 조금 뭔가 어렵고 무섭고 약간 이런 그렇죠. 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정말 손해를 정말 안 보나요? 자, 이게 사실은 네. 제가 아까 이제 손해보지 않는 투자법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네. 이게 경매라서 손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네. 경매를 활용해서 싸게 사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라도요. 네. 그럼 내가 이게 입찰하는 거잖아요. 네. 입찰가를 높게 써버리면 손해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입찰가를 높게 쓰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 낙찰이라고 불러요. 고가 높은 가격이라는 뜻이야.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매 공부하다 보시면 경매 사건들을 쭉 보다 보면요. 왜 그 재매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재매각. 그러니까 네. 앞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지난달에 네.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미납해. 잔금 미납하면 경매가 다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재매각 되는 경우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시세 파악을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결국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잔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경매 자체가 싼 게 아닙니다. 네. 경매를 활용해서 싸게 사야지. 그래야 손해를 안 보는 거다. 권리 분석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 분석도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첫째 권리 분석, 네. 둘째 시세 분석. 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그 다음부터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세 가지 장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말고 보너스 장점이라면은 살짝 그 진입장벽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경매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하지는 못해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요. 네. 발품을 좀 팔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매매나 일반적인 투자로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인 장점,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본다 이 얘기였습니다. 네. 권리 분석만 잘 하고 싸게 산다면 정말 짭짤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 사례가 지금까지 우리 카페에 쌓여 있는 사례를 합치면 뭐 차고 넘칩니다. 와.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설마님의 그 투자하신 사례만 봐도 음. 백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와, 백채는 상상이 안 가요. 저는 네. 지금 한 채 갖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어. 그런데 백채, 그걸 어떻게 다 하셨나요?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100여 채를 했다라고요. 네. 방송에도 나갔었고요. 네네네. 실제 그 이제 증거 화면도 있었잖아요. 네, 그 유명한 그 저희 집 거실 바닥에다 쫙 까는 장면. 네, 증거화면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죠, 나가고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을 네. 거예요. 근데 100채를 한 건 맞아요. 음. 근데 맞는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숨어 있어요. 어떤 시간이라는 조건. 그게 예를 들면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바로 그 3천만 원 가지고 100채를 확 싹 떠는 것도 아니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100채가 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시작해서 지난 10몇 년 동안 17년이죠. 지난 10몇 년 동안 사고 판 거, 낙찰 받고 팔고 했던 거를 다 합쳤더니 누적 100채다 이 뜻이야. 와. 이 얘기는 100채 나누기 17 하면 네. 한 해에 해봐야 6, 7채? 많아야 10채 정도인 거예요. 네. 물론 이것도 대단해 너무 보이겠지만 대단하시네요. 근데 우리 한인님도요. 이제 경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네. 금방 한 채, 두 채, 5채, 10채 금방 가요. 이게 금방 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네. 그래서 처음 경매를 배웠던 2004년도에는 한 채, 2005년도에 뭐 한 서너 채, 2006년도에 10채 이렇게 단계별로 늘어난 거지 한 번에 100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떤 거는 뭐 한 1, 2천 남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억대로 남은 것도 있는데 뭐 대략 뭐 한 채당 한 뭐 2천씩 남았다고 쳐보면 네. 1년에 한 6, 7채 했잖아. 네. 그러면 1년에 한 1억대 연봉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이렇게 사직서 하나. 자 여기서 사직서 하나 여기서 중요한 준비해야 거 되나요? 무조건 사직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요? 경매를 배웠다고 사직하면 안 되고 네. 저도 경매를 배우고 왜 3년간은 직장 생활을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되는구나. 이걸로 내가 돈 벌 수 있구나. 네. 또는 돈이 벌리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먼저. 확인을 하고 사직서를 내야지. 네. 사직서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럼 네. 우리가 진정하시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젖은 낙엽 정신. 회사에 딱 붙어 있자.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고요. 네. 그거와 병행해서 썸으로 경매를 하면요. 효과는 배가가 돼요. 훨씬. 와.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러면 예를 들면 부부가 있다. 한 명은 직장 다니고 한 명은 경매하고 이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직장과 병행하시는 게 훨씬 낫다. 네.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는 마시라. 제가 들어보니까 네. 뭔가 설마님 뭔가 실행력도 좋으시고 뭔가 경매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이시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잘 해오신 것 같아서 저처럼 정말 너무 평범한 사람도 경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문가고 그런 네. 거지.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 17년 전에는요. 저도 네. 직장인이었고요. 네. 맨날 월화수목 금금금 회사 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네. 저도 그때 30대 이제 33, 4 이럴 때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가장의 무게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직장 생활 뻔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탈출을 찾다가 재테크를 하게 된 건데 우리 카페에 오신 분들이 다들 네. 그래요. 가정주부거나 직장인이거나 심지어는요 군인이거나 학생도 있어요. 응. 우와.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이 3천만 원으로 시작한 내 집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페 이름대로 3천만 원만 딱 들고 오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네, 물론 개 중에는 좀 더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우리 멤버들 대부분 이제 자금이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들고 오셔서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네. 3천 가지고 시작했는데 빌라를 한 5채를 받았어. 근데 그 3천이 다 쓰지도 못했어. 5채에. 이런 경우도 그럴 수가 있고요. 있어요? 그 이제 뭐 대출과 뭐 투자금과 뭐 보증금을 전월세 보증금을 합쳤더니 한 채당 들어간 돈이 얼마 안 돼. 이런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배우는 네. 투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 분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아예 3천짜리 빌라를 낮춰받았는데 인천에 네. 거기가 재개발이 돼버렸네. 그 바람에 그걸 9천에 팔았어요.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야, 낮춰받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대박. 알았으면 못 받았어 낮차를. 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한 3천 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광주 빌라예요. 경기도 광주. 네.
그걸 9천 정도에 낮춰받은 거예요. 네. 9천이면 3천까지 안 될 것 같잖아. 네. 대출이 또 7천이 나왔네. 그러니까 내 돈 2,500인가 하여간 3천이 안 들어갔어요. 우와. 그래서 잔금 치르고 명도한 다음에 그걸 1억 4천에 팔았네. 우와. 그러니까 4천만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이게 다 최근 얘기야. 최근 1, 2, 3년 사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천 가지고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네. 물론 제가 했을 때랑 지금이랑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화폐 가치도 다르곤 하지만 여전히 찾으면 있습니다. 증빙 또는 증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한 말이긴 한데 꾸준히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낙찰되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입찰이라도 가야 맞아요. 낙찰의 기준이라도 오는 거니까.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시자. 그러면 누구나 된다. 사실 저도 시드가 아직 네. 많이 없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적은 시드로도 충분히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오늘 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게 그 박명수 옹의 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이 가장 늦은 때다. 지금이 가장 늦은 데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더 늦어. 네. 갈수록 더 늦어. 지금도 늦었는데. 더 늦어. 네. 그렇지. 지금 당장 해야지. 늦었어.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보면요. 이제 가끔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네. 이게 내가 뭐 가입은 몇 년 전에 해놨는데 망설이다가 아직까지 못했네요 하면서 이제라도 할게요 라는 네. 글. 근데 네. 이제라도 할게요 라는 글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바로 어제가 그제 올라온 걸 보니까 네.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요 라는 글이 또 있어. 그분이 보니까 가입 이력을 보니까 네. 19년에 가입했더라고요. 세상에 세상에. 그때 하셨으면 그때 했으면 지금 얼마를 버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여서 네. 저도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혹시나 망설이고 이게 되겠어? 에이 설마 될까? 라고 하고 안 했으면 난 여전히 회사 다니고 있겠죠? 물론 제가 IT 계통이니까 잘리지는 않았겠지만 네. 잘릴 나이가 됐다 이제. 근데 맨날 야근하고요. 맨날 네.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후 대비 걱정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잘했다. 네. 여러분들도 이거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작하시라.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제가 뭐 대단한 뭐 재벌, 뭐 자산가라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 애들 뭐 교육비, 이런 거 뭐 부담 안 되고, 네. 뭐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음. 또 여행 가야 돼? 그러면 뭐 휴가 내고 여행 가는 것도 뭐 어렵지 않고, 애들 학교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못 가진 않아요. 네. 또 저 같은 경우 뭐 친구들 모임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럼 제가 그냥 밥 쏘는 건 그냥 제가 가볍게 쏴요. 부담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적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30대 때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시면 한 10년 안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말 설마님 그리고 다양한 경매에 빠진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도 열심히 한번 공부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가 재밌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사도 나고 좋네요. 네. 이거 기획을 아주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셨대?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오늘은 어떻게 경매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경매의 장점 3가지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그리고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평범하신 분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용기를 드리는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양하게 경매를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앞으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겠군요. 내 노하우를 다 공부하는 거야, 여기다가? 네. 기대되네요. 네. 네, 풀어주세요. 예.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에 네. 다시 또 만나도록, 다시 네. 이제 이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